테마와 차트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각, 이승준의 나옵니다. 이승준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후장에 놀랐어요. 네, 예, 그렇죠. 갑자기 코스닥이 내리더니 왜 내리나 찾아봤더니 네. 기관이 좀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네. 규모가 그 정도의 하락폭이 나올 정도인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전문가님은 어제 하락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단기 이격 조정성의 이격 좁히기성의 단순한 그런 어떤 고점이죠. 지금 계속적으로 코스닥이 한 540포인트 정도 부근대가 한 3, 4년간 계속 이어져 왔던 박스권 고점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투심이 조금 이제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은 그것들이 이제 좀 쏟아져 내려오는 이런 형태로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차트나우 시간에 코스닥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특별히 많이 내렸던 쪽이 대선 인맥 쪽 말고 또 다른 쪽이 있었나요? 네, 대선 인맥 쪽도 그렇지만, 대선 전반적으로 섹터들이 좀 많이 내렸죠. 네, 그런 쪽이 좀 많이 내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도 이제 브리핑으로 좀 나왔었는데, 결제 관련주라든지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주도적인 섹터들이 오늘 약간의, 고점 캔들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묶어서 봐야 되는 것이고, 사실 이 코스닥의 어떤 시총 대표주들이 그동안 약간 탄력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기대치만큼 오지 못하지만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었던 그런 시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아주 우려감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몇 년간의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 코스피는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반등도 좀 미미한데요. 오늘 테마 보시죠. 테마나우 동반 성장. 전문가님, 문재인 후보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거 네. 역시도 경제 민주화에 파생된 하나의 또 대선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경제민주화라는 개념 자체가 동반 성장을 모토로 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파생적으로 좀 더 강화하는 뭔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부를 신설을 한다든지 혹은 지금도 현행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대한 이쪽 제도를 조금 더 강제성을 부여하겠다라는 네. 이런 성격의 내용들을 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역시 이들 관련주들이 어제 오늘 이런 약세장 가운데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관련주들을 매매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테마적인 성격으로 매매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해당 품목으로 만약에 이제 채택이 되거나 이런 흐름들로 나올 때는 역시 실질적으로 매출 기여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한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가운데서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경제 민주화가 핫 이슈가 되다 보니까 중소형주 장세가 연말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전문가님은 보시기에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연말까지가 아니라 저는 사실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아마 내년 정도에는 만개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개화하는 시장이고, 만개가 되는 시장은 내년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이런 진통들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대에 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제가 이번 주는 사실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한번 고점 돌파 시도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장기간의 고점이다 보니까 하단이 약간 튼튼하지 못한, 어떤 이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튼튼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섣부른 돌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향하는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의 만개는 내년이다. 자, 그럼 문재인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골자가 나온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그러니까 네.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해당되는 이쪽 업종에는 대기업들의 진출을 막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중소기업부를 신설해가지고 어떤 동반 성장 위에 지금은 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대한 부분이 강제성을 좀 띠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 민주화의 흐름은 점차적으로 이쪽에 강제력을 좀 부여하는 이런 방안들이 계속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런 쪽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죠. 대통령이 되면 직접적으로 자기가 중소기업을 챙기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뭐 이건 역시도 그렇습니다. 현실화되면 좋겠습니다. 네, 중소기업이 더 잘 크고 중소기업이 또 대기업화가 될 수 있어야지 또 우리나라 경제가 더 탄탄해질 수 있을 거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구글이나 MS가 나오지 않는 거냐라는 얘기들도 하던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더 보면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 9개 품목이 있네요. 네, 이게 지난 한 8월인가 9월인가 나왔던 뉴스를 제가 찾아가지고 오늘 보여드리는 건데, 그때 이제 제조업 여기서는 이제 뭐 심사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대기업과 이제 중소기업 간의 어떤 대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여기서 이제 어떤 협약을 맺는 정도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지난 8, 9월 달에 적합업종에 대해서 제조업 분야에서는 9개 업종이 신청을 했거든요. 9개 품목에서. 당시 제 기억으로는 동버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식품 관련 쪽도 있고 많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상장사 중에서 관련도가 높은 쪽은 지금 완구 쪽, 그리고 ATM,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현금 인출기 같은 거 있죠? 은행이라 가면은, 이 ATM이라든지 혹은 콘크리트 혼화재, 이런 쪽에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제 오늘 이제 좀 나오고 있는 뉴스가, 데스크톱 PC 쪽에서는 이제 중소기업도 경쟁 제품이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적합업종이랑 조금 틀린 개념인데, 이건 조달청이죠. 그러니까, 우리 관급 쪽으로 이제 조달청에서 관공서에다가 이제 납품하게 되는 이 제약을 줄 수 있는 3년간에 앞으로 3년간에 좀 제약을 줄 수 있는 이런 기준이 데스크탑 쪽에서 지금 선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조금 급등을 어제 오늘 해준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주연테크 같은 종목이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상한가 출발해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역시 데스크탑 시장이 관공서 쪽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연간 규모가 한 1조 원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큰 어떤 모멘텀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제공이 되고 있는 이런 환경이 어제 오늘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소기업 적합 업종은 아니지만 좀 파생된 흐름으로 중소기업의 제품을 관공서에서 중점적으로 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오늘 주연테크 같은 종목이 어제 오늘 강세를 띠고 있군요. 동반 성장으로 관련주 테마를 묶어주시죠. 어떤 종목을 이런 관련주라고 분류를 해서 매매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제가 몇 가지 품목을 말씀드렸는데 오로라 같은 종목이 이제 완구 쪽으로는 관련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코스닥의 약세 조금 급락 흐름이 나왔지만 어제 오늘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현재 구간대에서 시장 상황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이 오로라라든지 또 이제 완구 쪽으로는 손오공 같은 종목들도 역시 어느 정도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ATM 쪽, 현금 인출기라든지 금융 단말기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관련도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 이제 한국전자금융 같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TM 관리 쪽을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다중 지지를 지금 481선 부근대에서 버텨냈고, 그리고 어제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한 양봉을 세워줬거든요. 어제 시장이 굉장히 급락장이었다라고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급락장 가운데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지금 나이스비엔 DNB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금 동반 성장이 나이스 DNB의 어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금융 쪽 섹터의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 품목으로 좀 지정 가능성이 높으면서 역시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3연상 이후에 오늘 갭이 떠가지고 지금 장대 음봉 흐름을 좀 주고 있지만 이 종목 역시도 관련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움직임이기도 하고요. 나이스 DNB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규 접근하기에는 다소 물론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보는데 네. 신규 접근하시기에는 다소 지금 어려운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고요. 뭐 공략을 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뭐 한 두 종목 정도 그리고 그 정도에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외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주연테크도 지금 상한가가 말려 있는데 지금 보면은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이지만 위치가 지금 상한가로 이렇게 말려 있는 자리가 거래 지금 위쪽에 매물대가 굉장히 좀 많은 자리죠. 이 자리에서는 상한가가 좀 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상한가 매수 잔량이 한 100만 주 이내로 내려가게 되면은 일정 부분 주의 깊게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에이텍 같은 쪽도 데스크탑 쪽으로 조금 모멘텀이 있는데 역시 대장주는 지금 주연테크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주연테크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매매에 좀 활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해 주시면 지금 접근이 가능한 두 가지 종목은 아까 오로라라고 하셨나요? 네, 오로라는 단기적인 접근이 좀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추세대가 좀 좋기 때문에 한번 뭐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장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공략하실 때 이거는 좀 사이즈는 좀 어떤 수익의 목표치 정도는 많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만 다만 매수 타이밍을 조금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밑에다가 조금 대놓고선 체결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게시판에 읍참마송님께서 코아스는요, 이건 중기 적합 업종 아닌가요 하셨는데요. 코아스는 가구 쪽으로는 지금 중기 적합 업종이 이 개념은 아니었고요. 지난번에 이제 가구 쪽으로 해가지고 대기업 진출을 좀 막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한 차례 좀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뭐 자세하게 좀 파악은 안 됩니다만 역시 경제민주화 쪽으로 해서 사무가구 그리고 가구 중에 아마 중기 적합 업종 쪽이 아니라 아마 저기 지금 오늘 주연테크가 올랐던 내용인 경쟁 제품 지정의 가능성 요거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요게 신청이 된 게 한 300개 정도 품목이거든요. 그 중에 아마 사무가구 쪽도 들어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근데 예전 기사 내용을 보면은 아마 그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테마 나우 동반 성장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발언을 문재인 후보가 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섹터가 있고요. 또 약간은 다른 측면입니다만 좀 비슷한 취지죠. 중소기업의 경쟁 제품 지정 가능성과 관련돼서 증시에 또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군이 있군요. 오늘 관련주 알아보면서 지금 기술적으로 단기적인 접근 가능한 종목군들 추려봤습니다.